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 한 평에 1,500만 원까지 하는 아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한 청약 과열 지역에서도 제주는 제외돼서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의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제주 현실에 맞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강경식 제주도 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 건축 지적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종천 사단법인 제주 주거복지 포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청약 과열 지역을 골라서 맞춤형 규제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제주는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먼저 정수영 교수님, 그 청약 과열 지역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이제 칼을 빼든 것인데 정작 분양 열기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 제주 지역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건 뭐 청약 열기가 뜨겁지 않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 제주도가 인구 65만 명에 불과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 65만 명이라는 건 서울시 25개구 중에 하나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심각성을 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그 과열지구를 검토를 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았던 것이 그 준공 통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공급 통계를 살펴보고 이것을 결정을 했을 건데요. 그 제주도의 어떤 그 주택 준공 통계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 아파트 다세대 연립,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의 통계를 봤을 때 아파트가 그렇게 과히 낮지 않다라는 인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라는 것은 사실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 아파트 통계 자체가 그러한 것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과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봤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요가 굉장히 집중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항상 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네. 그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계약한 후에 곧바로 그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 수가 있거든요. 투기 세력들이 제주도로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강찬석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정성 교수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저절로 동의하고요. 일단 우선 정부의 부동산 시재 안정화 대책 우리 제주 제외가 됐는데 일단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요건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일단 합니다. 이 요건에 맡긴 저희 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직전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그다음 주택 보급률하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에서 저희들이 그 미달되지 않고 그 상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투기 과열 지구를 이 지정 요건에 저희들이 맞지를 않은데 이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을 하면 어떤 지역 경제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여러 가지 그 지역 경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 3일 정부 조치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등에서 전매 제한을 6개월에서 1년을 준공 시까지, 즉 소유권 이전 시까지 이렇게 제한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투기 세력들이 돈의 유입이 사실상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국제자유 도시라는 측면에서 경제 위축 등을 내세워서 제외됐지만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지금 이해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투기 세력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 청약이 시작된 제주시 그 모 아파트인 경우에 3.3제곱미터 한 평에 이제 1,500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은 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는 것인지 강경식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제주도가 이제 유입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외국 자본의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 또 함께 되면서 상당히 그 지금 제주가 이제 집값이라든가 땅값이 상당히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약 40% 정도가 이제 투기 세력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가장 땅값이 많이 집값이 오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돼서 어떤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없고 또 도민들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불안 심리 때문에 또 같이 도민들도 몰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 말씀 계셨지만 그 해모르 리치힐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한 12,000명이나 이게 몰리고 이제 평당 한 1,460만 원 정도 이렇게 고가로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정해지면서 점점 이런 부분들이 더 과열되고 또 이런 부분이 당첨되면 또 로또 같은 그런 그 인식이 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를 2대 사든 3대 사든 이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거를 어떤 투기 내지 아니면 재산 증식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까지 도민들까지 같이 이렇게 합세하면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송종철 우리 회장님 투기 세력들의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러한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제주도로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은 도의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책이 지금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돼 있지만 지금 민간 주택 지금 아까 그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모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을 받는다 해가지고 우리 뭐 도내 주택 가격의 안정을 기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양가 상한제의 그 역할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분양가가 이제 인하가 되게 되면 실제 전매하는 과정에서 그 시세 차익이 노리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인하한들 투기 세력은 그 시세 차익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급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기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정책 수단들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전매 제한 강화를 더 현재의 어떤 그 1년이 아니라 더 강화시키는 부분, 특히 해모로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마음 놓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정수영 교수님, 이 뭐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왜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는 걸까요? 계속 제주 지역도. 예, 뭐 저는 부동산 경제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로서 이 제주도의 이러한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한번 그 분석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그 이자율 효과와 그 인구 효과로 나뉘어지는데요.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 이자율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영향보다는 이자율 영향이, 즉 저금리 영향이 약 인구에 비해서 4배 정도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 그 전국적으로 사실 올 10월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미국 대선이 그 지금 결정나기 전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돼 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지 않을까라는 관망세가 꽤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 이 상태에서 이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요가 계속 끌어오는 상황에서 투기 세력들이 그 저금리를 이용해서 대출을 해서 어떤 그 아파트에 투자해서 그 차익을 얻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고요. 사실 제주도 내에서는 그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주민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형에다가 그 이주민 하고 그 제주 도내 인구를 넣어서 그 영향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주민의 효과보다는 제주 도내 인구
의 효과가 더 컸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주도민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주택 수요는 높은 데 비해서 자기들이 소비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다른 연구도 수행해봤지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건 그런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 공급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해도 제주도는 계속 올라갈 위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해서 이러한 주택 수요, 초과 수요를 해소하는 이런 정책들을 빨리 시급히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 주택 공급이 모자라고 또 초과 수요 때문이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창석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들 나왔습니다만 일단 도남동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는 지금 426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이 239세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가 3.3평방미터당 1,460만 원입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아서 어떤 고가로 이렇게 느껴지고, 참고로 꿈의 그림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제한을 받아서 3.3평방미터당 860만 원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 분양가 어떤 제한이 그 100%는 하지만 일정 부분은 어떤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브랜드 개념입니다. 브랜드 아파트 뭐 여러 가지 들리는데 고가의 자재 사용, 그 다음에 어떤 발코니에 대한 공용 면적 확대,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어떤 수익성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어서 어떤 이 상승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우리 도민이 원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월 달에 발표할 겁니다만은 택지 개발을 우선 최우선적으로 해서 읍면을 비롯해서 좀 균형적인 어떤 택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강영식 의원님, 이 분양가 상승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까 우리 정수영 교수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인구가, 사실은 우리가 2010년 전만 해도 그 인구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인구가 폭증하고 이제 국제자유도시가 어떤 가시적인 그런 어떤 투자 유치가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도에서 같은 경우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든가 여러 주택 공급 정책에는 뭐 상당히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계획들은 있었지만 그런 걸 손 놓고 전혀 이제 주택을 안 지어왔거든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 단위에서는 거의 걱정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집 수요가 몰렸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 같은 경우도 중국가의 어떤 프리미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간간히만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런 그 어떤 그 가수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이제 투기 세력까지도 몰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민들도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너도 나도 또 이제 이렇게 몰리고 이러면서 이제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 또 아주 그냥 뭐 수만 명씩 이렇게 청약 경쟁을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전매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지금 현재 보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재산 증식용으로 자꾸 이제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송종철 회장님은 뭐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까 그 강 과장님께서 뭐 도내 이제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뭐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에 대한 상당히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된들 지금 현재 도내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가격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그 도민들이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하는 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가진 분들이 없습니다. 그게 첫째 하나 이유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브랜드 아파트가 지금까지 공급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청약 단계에서 보게 되면 당첨이 되고,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전매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매가 보게 되면 처음 우리 그 이도 한일 매라체 같은 경우 한 24% 정도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계속 증가했습니다. 해서 노영 그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매율이 105%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이제 서귀포의 강정지구의 분양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중 S클래스 같은 경우는 60%를 도달했습니다. 유승은 50% 넘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가게 되면 60% 도달합니다. 지금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청약해서 당첨된 분들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 파생되느냐? 지금 청약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청약 제도는 뭐냐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그리고 당첨되더라도 6개월만 지나면 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즉 로또란 말입니다. 로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지도 않고 누구나 청약을 해서 당첨되고 또 6개월 후에 또 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민이 바로 투기대회에 합류하는 것이고 실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런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투기나 어떤 투자 목적 하에 이렇게 주택이 공급되는 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전매가 105%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칫 오해가 생길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그것은 한 번에서 두 번까지도 전매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105%입니다. 예. 뭐 이렇게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뭐 규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정수영 교수님. 예,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 문제 해결은 그 주택 공급 문제를 풀 일이지 사실은 가격 규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제학적 제가 학교에서 그 경제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맨 처음 가르치는 게 바로 그 분양가 규제의 효과입니다. 분양가 규제라는 게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규제 장치죠. 아주 손쉽습니다. 분양가 규제는 그냥 회의 한번 열어서 숫자 하나 고치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가격으로만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의 폐해는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좋은 품질의 주택이 공급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의 이윤을 지나치게 낮춘다거나 이러면 좋은 품질의 주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지에서 어떤 대형 건설사, 도민들에게 좋은 집을 줄 수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꺼리게 되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규제는 제주도의 서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제주도의 어떤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될 때 분양가에 대해서 많은 뭐 정치인들, 그다음에 도청, 그다음에 그 제주도의 여러 사회단체들이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지만 사실 그 분양가가 낮게 설정이 되면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차익을 가져가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까 송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매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로 그 다음날 전매가 된다 그러면 분양가 규제로 낮춰준 가격은 투기 세력에게만 도움이 된 것이죠. 반면에 그렇다면 높은 분양가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지금 사실 지금 해모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저쪽에 그 한화 꿈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1,000만 원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는 그 분양받는 즉시 그 평당 500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았던 것이고요. 지금 그 해모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에 달한단 말입니다. 분양가가. 그렇다 그러면 이건 거의 그 다음날 되팔아도 기존의 그 다른 아파트 가격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차익은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건설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논쟁들은 사실은 건설사가 이익을 취하느냐 아니면 도내 혹은 도외에 투기 세력이 그 차익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주도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분양가 규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걸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주도의 저소득층이나 일반 서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정책들은 가격 규제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수요자에게 이러한 주택들이 배분될 수 있을 것인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을 같이 정책적으로 병행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의 분양가 규제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종철 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수영 교수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자체만으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내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청약제도 개편이라든지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런 경제 여건에 맞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도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라든지 그런 공급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규제 이전에 그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떤 선행이 된 후 같이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지금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병행이 돼야 지금 현재 어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같은 입장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제주도의 그 도민들이 자가 이제 주택 점유율이 한 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집이 필요한 우리 도민들에게 집이 이제 양질의 어떤 충분한 이제 주택이 공급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사실은 뭐 부족한 집을 이제 아파트를 이제 몇 채 지으면 다 이제 몰려들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양질의 충분한 어떤 그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전에는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가구 수로 보면 한 10% 정도 이상이 이제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어느 정도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4.2%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이제 그 수요자들에 맞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야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분양가를 상한제를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세라든가 월세로 사는 그 도민들에게 다시 또 어려움으로 이제 가중되거든요. 집값을 이제 또 빌릴 때 또 올려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도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도 이렇게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단기적으로 이런 특이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떤 전매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병행돼서 이제 차분하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한 5년, 10년 어간에 전혀 손 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져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까지 왔다는 거죠. 네, 우리 강창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여러 우리 패널들이 말씀드린 일단 공감은 하고요.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일단 재산권이 수반이 됩니다. 수반되기 때문에 만능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어떤 제도적인 어떤 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이 연장 같은 걸 기본으로 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라도 어떤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전매 제한, 투기 과열지구 지정 요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권한을 어느 정도는 지방 정부에 좀 이양을 해서 또 효율적으로 이거를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특히 인구 증가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구 정책이 때는 미래를 대비한 택지 개발이 사실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원하는 브랜드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택지 어떤 조성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이걸 좀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한간에는 제주 지역의 이제 집값이 정점을 찍었다 또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우리 송종철 사무국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아까 정순 교수님께서 말씀 이자율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내의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에 의한 가격 상승 요인들이 많습니다. 2012년도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작년부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부양 정책이 이루어지고 특히 재건축 부분에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이러한 주택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서 이번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11월 3일 이제 주택 안정화 정책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어떤 주택 가격이 오르느냐 안 오르냐는 즉 우리 그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 아까 전매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에 도에서 언론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서귀포하고 그리고 서귀포 그 강정지구하고 그리고 그 아라 아이파크, 노영 아이파크에 대한 전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뭐 30여 명에 대한 표본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지금 벌써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매 그 데이터를 한번 조회해 봤는데요. 이 부분들 조회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다운 계약이라든지 상당히 나올 겁니다. 지금 도에서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법에도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그 등록관청에 소속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약 이제 그 전매를 하게 되면 그런 자금들이 출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리고 과연 했느냐? 이건 전체적으로 그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그러면 이런 투기 세력들이 쉽게 이렇게 제주에서 부동산을 갖고 이렇게 투기를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주택 가격이 안정으로 접어들 수 있고 그렇지 않게 되면 지금 같은 문제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주택 가격 우리 정수영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 그 제주도에서 제가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주도에서 이걸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금방 그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시장이 움직이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더 잘 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참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2016년 하반기에 일시적인 급등 현상이 나타났죠. 그런데 어떤 그 11월에 발표된 규제 대책 이후로 재건축 시장의 과열 열기가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확실히 그 투기 세력이 몰렸던 게 맞습니다. 사실 그 저희 그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로는 향후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그 주택 경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내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미국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금리 인상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자율을 올리는 것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내 이자율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빠르게 시장이 급냉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 제주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자율 효과만으로 볼 수가 없고 아주 만성적인 지금 그 주택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 하락과 침체, 그러한 붕괴, 주택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2년 정도는 좀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자율과 인구 외에 제주도 내에 너무나도 많은 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 통화량은 모두 다 제주도가 어떤 기업을 육성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거나 어떤 투자처를 마련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다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확률이 큽니다. 그러한 경우에 가격이 계속 급상승할 수 있고요. 특히 향후에 만약에 택지 개발이나 임대주택이 동지역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동지역을 외면하고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택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동반 상승할 거고요.
거기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토지에 개발 원가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올라가고요. 향후에 이것은 이 읍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장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라는 것은 기업들에게 생산 수단인데 그러한 것들의 가격이 급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주택 수요는 절대로 읍면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이 부족한 현상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동지역의 제주시 동지역의 주택 가격은 더욱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제주도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화될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강창석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아까 우리 송정철 회장님께서 강정지구 그 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세무사에서 좀 집중 좀 점검할 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집값 문제를 저희들이 미분양 관계로 좀 저희들이 조금 판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1월에 미분양이 1051호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작년 10월 26호, 현재 지금 한 300호까지 지금 미분양이 돼 있고 연말까지는 일단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택 가격이 전국은 0.49%인데 지금 우리는 4.1%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세 평균이 1월에서 10월까지인데 이걸 5월 이후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전국은 0.49%대 우리도 0.46%로 해서 인상률, 일단 어느 정도 보합세가 유지됐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우리 지역에 그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금 같은 게 좀 많이 풀리지 않았나. 그래서 뚜렷한 어떤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몰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저희들도 하반기나 내년 음행년 이렇게 되면 아주 조심스럽지만은 좀 점차적으로 좀 안정 국면에 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강경식 의원님은 어떻게 부동산 가격 전망하십니까? 언젠가는 뭐 집값이 안정화되고 뭐 어느 정도 또 거품이 꺼지는 그런 시기가 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이제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첫 번째는 우리 도에서 뭐 10만 호를 짓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 이게 부지가 마련되고 집이 지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주도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신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어떤 관광객도 늘어나고 어떤 지속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국민들의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뭐 저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된다고 하면 당분간 이제 투기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 계속 몰리면서 뭐 기간이야 뭐 2년, 3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그리고 이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보완해서 강력하게 어떤 투기 세력을 이제 차단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 보완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 3년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런 데서 빠른 시기 내에 어떤 그런 안정적으로 양질의 어떤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 세력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보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이런 그 부동산 과열 문제를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2014년을 기준으로 2년 전입니다만은 제주의 주택 보급률은 110%로 전국 103.5%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이 공공임대주택 이것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서 5.2%인 11,200여 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전국 6.1%에 비해서 낮은 것인데 집들은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유독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제주도가 낮습니다. 우리 송종철 사무 회장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주도하고 그 육지를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뿐만 아니고 다른 타 지방에 있는 대도시 중대도시에는
그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은 SH공사 있고요. 그 지방 정부 산하에 있는 그런 개발공사에 하는 역할이 바로 서민의 주거 안정, 즉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에 주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제주도 개발공사에서 뭐 공공임대주택 그 담당할 부서를 뭐 구성하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부서 일개 부서로 전체 이런 도의 어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다행히 원희룡 도정이 들었으면서 이제 작년에 주거종합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제 공공임대 주택을 3만 호죠. 총 이제 10년 동안 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계획들이 구체화 실현될 수 있던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한 듯이 구에 그친 겁니다. 즉 최소한 1년에 2,000호 이상이 공급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미 발표된 거를 더한 겁니다. 그런데 향후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2,000세대 어디서 이걸 마련할 것이며 재원조달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행복주택 740호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행복주택 사업에 해서 정부 지원은 70%를 받은 건데요. 이후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도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선언적인 그런 부분 이외에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도출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정수영 교수님께서는 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 순간에 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가서 벽돌 한 장이라도 얹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닐까. 예. 이게 사실 그 서민들에 관련된 건데요. 그 정책적으로 지금까지 신경을 못 쓴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러한 임대주택에 관련돼서 우리가 주거약자라고 부르는 그 저소득층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생계에 바쁘기 때문에 뭐 이런 우리처럼 그렇게 스마트폰이나 이 언론 이런 걸 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신 실정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대변하는 사회단체도 제주도에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요구가 없으니 무엇이 그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청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청년 세대들은 굉장히 자기 이익에 대해서 민감한데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공동체 의식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겸손하고 착해요. 이분들이 또 자기의 어떤 주거 필요성, 주거 욕구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가속화해서 공급을 이루어내야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시장이 침체되기 이전에 이렇게 경기가 괜찮을 때 그 도에 그 세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호경기에 나중에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빨리 시급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강창석 과장님 비판의 화살이 이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공공임대 추진 상황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아까 비율이 5.2%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민간 임대를 포함하면 5.2%가 맞고요. 공공 임대는 4.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2000년도에서 2010년까지 사실 인구가 평균 53만 명 내외였습니다. 53만 명 내외 돼서 소위 정체 시기인데 이때는 사실 주택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그 당시에 했던 것이 그 이전입니다만은 마흔하고 수선 아파트 106세대 이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 1만여 대를 공급했는데 여기에 행정 지원밖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인구 증가가 됐기 때문에 국가 공기업인 LH, JDC, 우리 제주도 개발공사에서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공급을 해서
어떤 10% 이상이 되도록 저희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강경식 의원님은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집이 모자라면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은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 서민입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은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자가 소유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거의 이제 80% 이상이 60대라든가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좀 그 부탁 들어오고 하면 굉장히 뭐 어떤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우리가 15,000세대거든요. 근데 실제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1,3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00세대는 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전세 월세로 이제 허덕이고 지금 우리 평균 주택 가격이 이제 그 한 2억 3천 또 많게는 한 5억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서민들은 사실은 전혀 딴 나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이 부족하고 또 이제 전세값 월세값 오르고 이 공공 임대주택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너무나 그 아픔을 겪고 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월 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6.9%나 우리 도민들의 경우 그리고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60%. 그러면 대부분의 도민의 60% 정도는 완전히 서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저렴한 그 임대주택 3만 호가 아니고 뭐 5만 호 뭐 이 정도 이상 이렇게 그 양질의 어떤 그 공공주택이 공급돼야만이 이제 서민들이 그걸 뭐 사든 아니면 뭐 저렴하게 빌리든 해서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그 서민이나 이제 이 저소득층들의 그 어떤 집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계속 가중돼서 정말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말에 그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 3만 채를 포함해서 이제 주택 1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우선 강청석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들이 2025년까지 10만 호 공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금년인 경우에는 민간에서는 일단 한 10,000호 정도가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현재 저희들이 4,200여 세대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택지 개발 용역이 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읍면 지역을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급량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분양형 아파트보다는 임대주택을 우선 늘려야 되는데 그 임대주택을 어디에 짓느냐 하는 것도 바로 그 실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경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주택 공급은 우리 제주도의 어떤 그 균형 발전이라든가 뭐 어떤 또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소외되지 않는 지역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주택 수요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읍면 지역이든 어떤 뭐 경관 지역이든 상당한 곳에 가는 곳마다 이제 집이 우죽순처럼 이렇게 지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난개발 문제까지도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문제, 그다음 읍면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도에서 지금 뭐 모든 부지들 집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을 전부 다 지금 총망라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어느 곳에 집을 지을 건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규모 아파트 중심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를 많이 낳고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도 소규모로 이제 어떤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어서 어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좀 방지하는 그런 부분도 가고 또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령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곳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하고 또 이제 젊은 뭐 20, 30대 세대가 같이 살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상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도 좀 도심지에 좀 어느 정도 공동주택을 좀 지어가지고 이제 어떤 학교 살리기 차원이라든가 마을 활성화 차원 이런 것 같이 해서 좀 균형 발전도 하는 그런 주택 공급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제주 시내는 너무나 지금 뭐 아라동 뭐 산천당까지 이제 집을 안 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과파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읍면 지역에 어느 정도 분산시키고 원도심 활성화시키고 이런 그 소규모 공동주택들을 이제 여러 곳에 지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송종철 회장님은 이 주택 입지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심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으로 갔을 때는 어떤 부의 어떤 편차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도심에 그렇게 저소득층들이 상당수 주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아무래도 직장과 주거의 어떤 근접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그 직장과 주거에까지의 어떤 거리를 따져 봤을 때 그런 교통비가 실제 도심에 거주하는 비용과 견주어서 더 교통비가 들게 되면 당연히 그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도심에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도 문제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자가 운전이라든지 그런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문제점은 이런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중교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저소득층들의 그 주거에 대한 어떤 공급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읍면 지역의 그 임대주택 공급 부분은 향후 점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먼저 선행돼야 할 거는 도심지에 그 임대주택들이 선행돼서 먼저 공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수영 교수님께서는 이 주택 입지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입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질문지에 보면은 분양형 아파트보다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분양주택 공급 정책과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하고 향후에 분양주택을 구입하여 그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계층 간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분양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입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주도에서 이 그 임대주택이라는 이 화두가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사안들이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제주 도내 인구가 70%가 제주시에 몰려 살고 30%가 서귀포에 있는 이런 도내 불균등 발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예전부터 인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해소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도내 불균등 발전, 읍면 지역과 동지역의 불균등 발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제주시에 있는 인구들이 그리로 갈까요? 일자리가 제주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체 기초 통계를 분석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연동, 노영동, 이도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만약에 읍면 지역에 주택을 마련한다면 도로를 이용해서 자가용을 끌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교통은 막힐 겁니다. 대중교통은 지금 그런 식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관통하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만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택 문제는 일단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된 초과 수요를 해소하는 측면으로 집중되어야 하고, 이 상대적 박탈감을 도대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읍면 지역에는 그 사회적 인프라,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 유치, 이러한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주택 수요자의 외면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건설은 일어날지 모르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읍면 지역의 어떤 불균등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겁니다. 읍면 지역의 토지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하게 되면 기업은 그쪽에 입지하지 않을 거예요. 기왕이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느니 도심으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읍면 지역엔 향후에 어떤 일자리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거기에 읍면 지역에 가서 거주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주택 수요의 문제, 주택 문제와 돈의 불균등 발전 문제는 분리시켜서 이것을 바라봐야지 주택 하나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제 시간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을 조금씩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건설하겠다는 행복주택이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비싼 땅에 왜 공공임대주택이냐, 교통난이 심각해진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입주 대상이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인 만큼 도심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강창석 과장님께서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시민복지 타운은 이 타운으로 결정돼서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용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사실 공공성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활용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정책에는 찬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 지역의 개발 호재, 그다음에 이 부동산 투기 문제와 함께 이제 주거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또 여기를 일단 구상하게 됐습니다. 이 구상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갖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 공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유치 문제, 공공성 있는 행복주택 등을 건립을 하면 공공성이 산창이 갖춰진다라는 판단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기 문제입니다.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행복주택인 경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하고 주거가 아주 인접된 지역에 건립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염려되는 교통 문제 등은 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교통 전문가를 많이 초빙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교통 전문가하고 주민 의견들을 철저히 수렴해서 이 교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강영식 의원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행복주택은 뭐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지가 어느 곳이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은데, 사실 그 시민복지 타운 주변은 지금 현재도 엄청난 그 교통 정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연삼로, 영북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남연립이 이제 재건축을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도주공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그 교통 대란이 이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그 행복주택이 시민복지 타운에 들어서지 않더라도 교통 문제가 교통 지옥 이상의 예측되고는 곳인데, 이렇게 많은 세대가 이제 그 시민복지 타운의 행복주택으로 해서 지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부지는 어떻든 제주 시민들, 우리 제주도민들이 아주 공공성에 입각해서 뭐 시청 부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어떤 공원이 된다거나 이런 아주 중요한 그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우리 이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곳에 어떤 꼭 지어야 되느냐 이런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행복주택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수영 교수님 이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찬반 논란의 이유가? 예, 일단은 그 찬반 논쟁이 벌어진 거는 좀 행정이 미숙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그 도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지 못했죠. 이러한 것들은 지금 제주도의 이러한 그 주택 공급 정책이 지금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도시들의 이 경험을 되짚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행복주택에 무엇을 짓겠다, 그러니까 도남에다가 행복주택을 짓겠다라는 얘기는 됐지만 사실은 그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단지 배치 계획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가는지 정말로 그렇게 아주 싸구려 저렴 주택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어떤 랜드마크적인 아주 도시 미관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건축물이 들어간다라고 설득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 제주도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그 디자인 사례인데요. 그 행복청, 그러니까 세종시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에 지어지는 모든 주택, 공공건축물에 그 디자인 특화 정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일단 첫째, 디자인 공모전을 국내외에다가 공개 모집을 해서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심의 과정을 모두 다 주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생중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주도민에게 적어도 이 정도의 조감도를 보여줬다면 그렇게 심한 반대가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 이 위에 있는 것이 제주도청에서 행복주택에 짓겠다는 그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게 보면은 그 어떤 공공성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은 광장이거든요. 그 광장의 형태가 지금 보면 이게 그 행복청에서 디자인 공모한 것의 수상작인데 요 가운데가 광장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도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득해야 되고 또한 이건 또 다른 디자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지 배치 계획에 상가들이 많죠. 여기에 제주도의 청년 기업, 사회적 기업들을 넣고 어떤 도민의 시설들, 필요로 하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넣는다면 그러한 반대가 과연 그렇게 극심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제주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송종철 사무국장님, 이 부동산 정책, 제주의 특유의 부동산 정책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그 정책 수단, 개별적인 정책 수단, 예를 든다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전매 제한 강화 이 부분도 개별적인 수단으로만 그런 뭐 한두 개의 정책으로만 이 현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그리고 청약제도 개편, 재당첨 금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책이 수립이 돼야만이 현재 문제가 해결되겠고요. 그리고 선행되는 게 바로 그 공급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고 서민들이 뭐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테는 이제 저렴한 주택을 공급이 돼야 되고 현재 그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도에서 보급하는 게 4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평수도 다양하게 해서 85제곱미터 이런 중산층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그런 이런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주택 가격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1분 이내로 강경식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뭐 물론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어떤 그 목표 지표를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주택 공급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관리 지표를 설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투기 과열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을 또 펴나가고 또 이제 지속적인 어떤 실태 조사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밀한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토지를 이제 미리 샀다가 이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부지를 장기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20-30년 단위의 어떤 그런 계획들도 세우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창석 과장님은 어떠세요? 오늘 그 좋으신 의견을 저희 도정에 적극 일단 반영을 하겠고 일단 저희 주거복지 종합대책이 공급 확대
이 촉지를 위한 택지 개발,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즉 서민층, 중산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투기도 더 강화하면서 저희들이 그 다양한 정책을 네. 펴나가겠습니다. 정수영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제주도의 어떤 그 주택 정책이 향후에는 서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주택 정책을 면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 분석 자료들을 도청에서 수집하고 통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송종철 회장님 짧게 한 말씀 예, 해주시죠. 도에서 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떤 투명성이 담보돼야 되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론의 수렴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 의지가 있는 계획으로 도출돼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이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 평생의 소원일 것입니다. 집 없이 이곳저곳 전셋집을 전전하는 것만큼 서럽고 또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게 뛰어오르고 있는 제주 지역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제주만이 갖는 특별한 부동산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